계시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현재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및 역사에 대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이렇게 역사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책도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서 아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판별해낼 수가 있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진짜 뭐 역사는 외우는 과목 뭐 누가 뭘 했다 저 시대는 어땠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뭐 외우는 거 싫어하고 뭐 시험 때 비용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역사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덧붙이면은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있죠. 뭐 언론에 뭐 이런 식으로 노출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나 막 인터넷에 막 무작위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댓글이 막 달리거나 그 정도의 뭐 조금만 관심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수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보셨잖아요. 근데 결과가 대체적으로 청소년들 관심은 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사 교육 그 진행 방식에 좀 만족을 못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그 경쟁 체제에서 나온 그런 입시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즐거운 그런 수업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일단은 입시 제도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가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면은 일단 시험이라는 입장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교과서 위주로 그런 기본적인 사실들이나 지식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으로 가르쳐 주되 뭐 많은 시각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좀 더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뭐 역사의 뒷이야기 이런 거 같은 것도 들려주면은 나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나 뭐 여유가 날 때 뭐 야외 수업을 한다든가 해서 뭐 주변에 뭐 유적지나 그런 게 있다면은 한번 둘러보면서 뭐 거기에 얽혀있는 뭐 이야기나 그런 것도 한 번씩 얘기해주고 아니 박물관 같은 데도 한 번씩 견학을 가면은 실제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보거나 이야기로 들은 것 말고도 눈으로 보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거를 밑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쭉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교과서라고나 할까요? 그런 방식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책대로 그렇게 그 역사 교육의 내용을 틀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뭐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이나,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참여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검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영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주로 담긴 그러니까 현장 위주의 그런 교육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입시 제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현장 활동 주제는 지금 내부장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인식 실태에 대한 조사예요. 네, 저희가 활동하는 목적은 시민 및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향상시키고 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게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조언 좀 해주세요. 역사가 관심을 받게 되는 게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반짝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묻혀있는 이슈들을 그러니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지만은 김장훈 씨 같은 경우가 되게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그 방크와 그런 연계해서 막 독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되게 이슈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항소했고 1차에서 뭐 패소했다 하더라도 소송의 의미는 있죠. 뭐냐면 프랑스가 법원이 뭐냐면 이제 그 공식적인 정부 구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행한 약탈임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에 그냥 프랑스의 주장에 맞다 해서 불행한 약탈이라고 어떤 공식 문건에서 최초로 인정한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는 뭐 2심 진행 중이에요. 국내법원에 소송 제기하고 하는데 이제 그 변호사 선정에서 여러 자료가 필요해요. 이게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지금 자료 조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들이 이런 국내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이 자료 찾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자료만 다 꾸려지면 바로 소송 통과해요. 문화적으로 성숙한 프랑스에 있는 게 좋다. 이 논리는 뭐냐면 한국은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줘봤자 안 본다. 자기네들은 영리적으로 다 해먹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 너네들은 문화 보편주의가 아니라 너네들은 문화 민족주의, 문화 국가주의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이러니까 그렇게 논리가 계속 변해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국내법에 그럼 국내법 고쳐. 이렇게 소송을 떠나서 돌려주면 대의 원칙에 의해서 돌려주면 되는 건데 프랑스는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하도 압력이 세니까 이제 뭐 부상 대여형, 5년 갱신 대여로 어차피 140 몇 년을 있었는데 5년마다 갱신을 5년마다 전세계약 연장하듯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했어. 이거는 선거주의, 문화재 반환의 원칙은 문화민주주의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대한 실천, 이런 운동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유네스코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약탈문화재가 많이 빼앗긴 나라들끼리 뭐 중국, 한국, 베트남, 뭐 인도, 그 다음에 또 멕시코, 칠레, 그 다음에 그리스, 이집트,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나 민간단체들, 여기 하나의 어떤 공동체 회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여유가 되면 정부에서 우리가 돈 계속 들여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면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유네스코를 오히려 압박하는 하나의 제3단체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대하게 수령을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문화재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항상 그 얘기, 일기 써라. 너의 역사를 써라. 자기만의 역사. 그러면 모든 게 다 소중해져. 그럼 자기 개인의 역사가 소중하면 옆에 있는 친구 소중하고 가족 소중한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주변에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또 소중하게 돼. 그러면 그게 학교, 그 다음에 아니면 큰 공동체 점점 넓혀가겠지. 그게 어떻게 돼? 역사가 되지. 우리가 약탈문화재 환수운동하는 게 단순히 민족주의, 또 우리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양산문화재 환수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이 캠페인 하더라도 우리 거니까 돌려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야.